자, 미국의 디폴트죠. 부채 한도 협상 이슈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은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첫 번째로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에서 1차 회동은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에 2차 회동 5월 16일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그 디폴트의 돌파구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증시는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역시도 계속해서 아랫꼬리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캔들로 위아래를 전부 털어먹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21시 30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죠. 과거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 줬었는지 해당 내용까지 좀 살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지금의 노란색, 주황색이죠. 지금 이게 부채 한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부채 잔액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쓸 돈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 좀만 더 쓸 수 있게 그 한도를 좀 더 올려보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좀 더 사용해야 되니 추가적으로 그 한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고, 사실상 부채 한도 협상은 과거 2001년 그 이하인 1970년도부터 계속해서 그 한도를 협상해 오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 증시를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 최초로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폴트 위기를 맞닥뜨리기는 조금은 어렵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에서도 국제통화기금에 미국이 디폴트로 빠지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하원 의원인 메카시 역시도 부채 연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 밖에 그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빨리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그 타협점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혀줬던 그 내용이 있었죠. 사실상 공화당에서도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타협점을 좀 찾아가는 그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시장에 100% 확신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IMF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배팅을 결심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인버스라는 하락의 베팅과 환율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달러를 사들여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작중 배우 중에 오렌지라고 불리는 젊은 투자자가 했던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망했다. 근데 우리는 부자다. 나라가 망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의 날을 선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던 적은 있었습니까? 블룸버그에 의하면 5월 8일부터 5월 10일 63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이고, 1위는 금으로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2위는 국채, 3위는 비트코인으로, 자,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전문 투자자 7.8%, 그리고 회색깔로 표시된 게 개인 투자자 11.3%가 비트코인으로 지금의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폴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 선언 순간부터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현재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금, 채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악재보다는 호재로 적용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당연히 대중성이 높은, 금이 높은 투표권을 받았지만 접근성이 쉬운 실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나스닥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이유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시장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스닥,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인데, 당연히 더 큰 자금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채나 금리, 더 큰 시장의 분석을 좀 바라봐야겠죠. 물론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없겠지만 디폴트 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그 순간부터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은 완벽하게 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급은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그 투자자의 자금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자, 추가로 오늘 국내 시간으로 21시 30분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 역시도 현재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확인을 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소비를 측정을 한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비가 미국의 경기의 척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3개월 동안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의 움직임까지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날 발표된 거는 예측치랑 실제 발표 수치가 동일한 치수가 나와주면서 당시 발표 당시에는 추가로 플러스
4%,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4월달입니다. 4월 14일 날에는 예측치가 마이너스 0.3%, 실제로 발표된 게 마이너스 0.8%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주었습니다. 당시에 4월 14일이 최근에 단기 고점으로 형성됐던 31개의 고점을 찍어줬던 자리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윗꼬리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상승으로는 플러스 3.68%, 하락으로는 마이너스 3.6%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가지 자료를 봤을 때 3월달이랑 6월달의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발표가 되었어도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변동수만 보이지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구나, 우리는 CPI, PCE 지표만 보면 되겠네 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2월 15일에 나왔던 발표를 보면은 당시의 예측치가 0.8%, 실제 발표는 2.3%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2년 만에 소비가 크게 늘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주면서 증시는 추가로 플러스 9.79% 상승분을 보여주었었고, 자, 이후에 SVB 사태가 좀 나와주면서 은행권 이슈로 이후에는 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표가 발표되는 이 수치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분명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지금의 이 상승분이 숏스퀴징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이 지표를 통해서 증시가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5월 16일 21시 30분에 발표되는 예측치가 0.4%로 양수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발표된 CPI 지수에서도 예측치보다 소폭 하회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매 판매 지수 역시도 양수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준다면 증시는 분명 반등하는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차트, 자, 25.8개에서 저점을 끝내주고 지금의 하단 채널 라인을 돌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주면서 결국은 지금 구간부터 다음 저항 자리까지는 시간을 끄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다음 저항 구간 잡아드렸을 때가 지금의 태도 도미너스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의 큰 채널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성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의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결과적으로는 전 지금 구간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상승의 채널을 그려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의 이 매물대를 테스트해주면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주더라도 1차 지지라인이 7.3포인트, 그리고 2차 지지라인은 제가 매물대로 봤을 때 POC 라인 잡아드렸었죠. POC 라인이 7.06포인트 라인입니다. 해당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자, 현재 자리부터 약 플러스 3%, 그리고 최대로는 플러스 5에서 6% 정도 구간을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오늘 소매 판매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비트는 1차적으로는 28K, 2차적으로는 29K까지 정도의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28K 그리고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뚫고 내려가는 그 하락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 진입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팅에서 관점 공부에다가 추가로 브리핑 전달 드릴 테니까 오늘도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